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전하는 곰돌이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해서 타려면 자동차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자동차 보험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어떤 걸 보상해 주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각 담보들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거에서 보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거에서는 보상이 안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대인배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책임보험 대인배상 1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두 번째 대인배상 2 써있습니다. 자, 이게 각각 뭐가 다를까요? 일단 대인배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고가 났을 때 대인,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요, 내 차에 타고 있었던 동승자도 포함이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쳐서 또는 어떤 차량을 쳐서 거기에 탑승해 있거나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나 전부 다 대인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그 대인이 1촌 이내에 직계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운전했던 운전자하고 똑같이 사고 났을 때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인이 아니라 운전자하고 동등한 지위로 봅니다. 그래서 운전자로 보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대물배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물배상이란 말 그대로 내가 사고를 내서 상대방에게 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비용을 배상하는 그 담보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뭐 대물배상 10억 들어라, 10억까지 한도로 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왜냐면 이렇게 슈퍼카들이 요즘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대한 많이 드러나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억까지는 그다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내가 배상해줘야 될 금액이 10억까지 나오는 사고는 흔치 않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차량들도 대부분 10억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뭐 물론 10억이 넘어가는 차량이나 아니면 구조물들 피해들이 있어서 1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그 직접적인 손해보다는 그 사고로 인해서 영업을 못했다거나 뭐 이런 간접 손해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렇다고 또 1억, 2억 뭐 이런 걸 추천드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된 차량들 대부분 슈퍼카들이 엔진이 뒤에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은 과실 100%짜리 사고가 보통 추돌 사고들이죠. 뒤에서 때려 박는 사고. 그런데 이 추돌 사고가 났을 때 국산 차량들이랑 다르게 이런 슈퍼카들은 엔진이 뒤에 있다 보니까요, 추돌하면서 이 머플러를 때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엔진이 뒤에 있는 차량들은 머플러를 때리면 배기 라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엔진 경고등까지 이렇게 무자비하게 띄워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견적 상당히 살벌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5억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자,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자동차 상해라고 써있는 부분 있죠. 이게 자동차 상해랑 자기 신체 손해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통점은 운전자가 과실로 인해서 운전자 스스로가 다친 거예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기 신체 사고는 급수에 따라 실제 치료비만 보상한다고 나와 있죠. 자동차 상해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를 상해 급수하고 상관없이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보험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는 1,000원 단위로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신체 사고는 상해 급수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내가 최고 한도를 1,500, 3,000, 5,000 뭘로 가입했느냐에 따라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1급에 해당하는 상해는 어떤 게 있는가부터 볼까요? 1급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의 죽음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척추 손상 때문에 뭐 사지가 마비가 왔다거나 뇌 데미지를 받아서 상당히 크게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왔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반면 12, 13, 14급을 보게 되면 뭐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뒷목 잡고 내려가지고 병원 갔을 때 나오는 급수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2, 13, 14급.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 스스로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쳤을 때 병원을 가면 최대 많이 나와봐야 이 12급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MRI 한번 찍으면 보상 한도가 끝납니다. 반면 자동차 상해를 보게 되면 보험료는 뭐 10,000원 단위로 아까에 비하면 사실 거의 10배 가까운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기 신체 사고와 다르게는요, 상해 급수에 따라서 보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뭐 같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바쳐서 대인 치료받는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의 정함 자체가 일단은 없어요. 게다가 자기 신체 사고랑은 다르게 자동차 상해는 구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자기 신체 사고는 구상을 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다른 차량이랑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소송을 상대방이랑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보험회사가 상대방한테서 땡겨올 수 있는 돈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험사의 적극성이 달라집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거는 무보험차 상해입니다. 근데 이 담보 같은 경우는 몰라서 보상받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담보예요. 자,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의무보험만 가입하고 있다가 내가 사고를 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부상이 생겼다. 이런 경우엔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자, 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치료비가 합의금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이 나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급수에 따른 한도 비용까지만 배상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무보험이니까요. 그럼 120만 원까지만 배상이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180만 원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그때 쓰는 게 바로 무보험차 상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또 모르시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차량의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소유자와 1촌 이내의 직계 가족 있죠. 위로든 아래로든 옆으로든 1촌 이내의 직계 가족도 운전자랑 똑같이 피보험 자격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차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어떤 무보험 차량에 또는 의무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바쳤어요. 그래서 다쳤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의무보험 한도까지만 배상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자녀 또는 배우자 차량이 있는지를 봅니다. 만약에 소유한 차량이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로 먼저 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자차보험이라고 많이 부르죠. 말 그대로 내 차량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 내 차량을 보상받아야 되는 경우가 어떨 때가 있을까요? 내가 이런 식으로 혼자 단독 사고를 냈거나 아니면 다른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100대 0짜리 피해 사고가 아니면 내 과실이 나올 거잖아요. 과실 비율만큼 내 차를 수리해야 되는 수리 비용을 내야 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담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차 보험도 항상 가입하는 게 좋으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차량이 이렇게 뭐 신차이고 아직 중고차 가액이 높고 이런 경우에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요,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 폐차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차량이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신차라거나 아니면 중고차량 가액이 아직 엄청 높게 있는 차량이라면 폐차를 하기 아깝겠죠. 그런 경우에는 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가액 대비해서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요, 지금 이 차량을 여러분들이 타고 다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차량의 자차 담보를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차량은 사고 나서 200만 원이 넘어가는 수리비가 나오면 그냥 폐차시키는 게 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 차가 1,000만 원을 넘어간다 뭐 이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자차 담보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가입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1,000만 원짜리 수리 비용이 나는 사고가 터졌을 때 내가 자기 부담 금액만 내면 되는 거랑 그 1,000만 원 낸 수리 비용을 내가 현금으로 지출하는 거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차 담보는 차량 가액과 올라가는 보험료를 같이 비교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사실 세부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각 담보들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일상적으로 자동차를 탈 때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라는 의미에서 최대한 설명을 쉽게 풀어서 해드렸고요.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